네, 87H1 단일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7 권장풀이 시간이 54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2, 3중 지문을 포함해서 모두 다 푼다라는 전제하에 이 정도는 걸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147번부터 200번까지 54분 내에 풀어야 시험장에서 2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25분 내에 모두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나서 총 소요 시간과 오답 개수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수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푸실 건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 풀 때까지 총 몇 분이 걸렸는지, 총 소요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보고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시험장이 있다라는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푸시되 너무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대충 흘려 읽으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빠를수록 좋기는 할 거고요. 제가 해설지 같이 보내드렸으니 채점까지만 하신 상태로 제 수업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소요 시간과 총 오답 개수 몇 개를 틀렸는지 보내주셨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10초 뒤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87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 거냐면요. 이 시험은 우리한테 이 지문의 해석을 너가 잘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생각 없이 해석만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영어로만 계속 읽는 경우.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이. 세 번째로는 문제를 먼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읽으면서는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147번부터 마지막 175번까지 전체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맞은 거와 틀린 거 관계없이 모든 문제 해설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보고 잘 맞췄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유형과 관련된 팁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 또한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펄세븐에서는 단순히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능력,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등등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내려가 볼게요. 저도 실제로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75번까지 모두 문제를 푼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읽고 풀었는지, 그리고 헷갈렸었던 포인트,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져 있는 지문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초반부를 읽어서 문단의 초반부들을 읽어서 첫 번째 문장이나 첫 번째 단어 등을 읽어서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 대부분의 지문이 그렇지만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을 다 정확하게 읽고 두세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간략히 체크한 다음 각각의 문제를 본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글을 읽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게 더 편한 거냐면 문제를 먼저 보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일단 파악해 보죠. 자, 공고글이었고요. 통근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주목해달라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이런 딜레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ETS가 좋아하는 단어이거든요. 자, 그럼 읽어봤더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상당한 지연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지연인지와 무엇 때문인지 이유도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이 지하철에서 보라색 라인에 대한 지연이 좀 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래요? 이 트랙 위에 떨어진 브랜치 때문이래요. 브랜치가 뭐죠? 나뭇가지죠? 선로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 때문에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제가 간단하게 소주제만 딱 본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선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제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문단. 이 지연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위해 가세요. 이곳으로.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구나. 두 번째 문단은 현재 직원들이 뭐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연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거를 하는 작업 중이다. 자, 요 정도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47번, 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7번의 문제를 봤더니 왜 지연을 겪고 있는가 알 수 있었죠? 자, 요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죠? 직접 말을 해보세요. 여기 있었죠.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어떤 표현을 했었나요? du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지연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맞나요? 자, A번부터 B까지 고를 때도 고르는 그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도록 지문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거 중요해요. 자, 정답은 B번입니다. B번이에요. 이 열차의 선로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제가 생각할 때 storm, 그죠? 뭔가 폭풍을 하든지 이런 날씨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10번에서 기계적인 문제 아니었고 David overcrowding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는 혼잡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장에서 왜 이 단어들을 집었는지, 이 단어들을 왜 포인트라고 잡았는지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답은 B번이죠. 자, 기본적으로 저는 단어나 해석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혹시 이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다면 옆에다가 해설지를 두시고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혹여나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이해가 안 되는 보기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돼요. 나는 이걸 보고도 A가 정답인 것 같은데? 싶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에서요. 그러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해당 문제와 해설지도 꼭 보내주세요.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그 문제는 그냥 스킵한 다음에 다른 문제에 대한 해설부터 먼저 듣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48번 갑니다. 48번이에요. 자, 48번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금 지연이 겪고 있는 이 보라색 노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A번부터 데이비까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적어볼게요. 체크를 해볼 테니까 계속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치는지. A번 동쪽에서 서쪽, B번은 for free, 무료. 이런 거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C 가장 긴, the longest, EST, 더 플러스 EST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데이빗 using software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가장 베스트는 지문을 보자마자 바로 보기로 가는 게 좋지만 잘 모르겠다면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는 보기 하나씩 키워드를 잡고 왔다 갔다 하나씩 비교를 해야 돼요. 자, A, B, C. 예를 들어서 B번에서 무료로라는 표현이 있다면 지문에 금액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첫 번째 문단은 지연이 있다, 지연이 겪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단이었고,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작업을 하는 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웹사이트 주소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었어요. 이 문단에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 서브웨이가 가장 긴 노선이야 라든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데이빗이죠. 자, 데이빗에서 얘가 얘기하는 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요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나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근거부터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를 찾고 얘가 실제로 얘기하는 근거와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모든 지문이 다 그래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왜 이걸 정답으로 했었는지 그런 표시들을 실제로 해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레인을 트랙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 그 말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추적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대화문입니다. 대화문은 문제와 상관없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만 해요.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내용어들, 핵심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석을 한 부분들 위주로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10시 18분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텍스트를 받았는데 그 텍스트가 뭐에 대한 거냐면 너의 아파트에서 오븐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런 문자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받는 애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 문장들을 쭉 읽으면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그냥 빠르게 눈으로만 읽고 핵심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니까 얘가 도입부에서 문제를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이 but 뒤에서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강약 조절을 여기선 약하게 읽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을 강하게 읽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그게 여전히 차갑다라는 겁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차가워요. 그래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일럿 라이트가 나갔냐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이 단어를 모른다라고 해서 겁먹지 않아도 되죠. 얘가 점화용 불씨라는 뜻인데 몰라서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지문 유형은 내용을, 흐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고유명사를 처리를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light가 문제가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겠죠? 실제로 요걸 해석 못해도 괜찮았어요. 문제를 푸는 데는. 어쨌든 핵심은 이 pilot light가 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냐? 이런 문맥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나는 당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문맥을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얘가 10시 23분에 I'm at work라고 얘기한 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C번이었는데요. 이런 10시 23분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요 부분을 하이라이트 치고 보통은 앞문장, 뒷문장이 모두 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봤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더블 체크해야 돼요. 그냥 지문 읽고 보기 본다면 그냥 탁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 괜찮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서 이게 맞는지 상황의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답이 안 나와야 되는 지문이에요. 자, 얘가 뭐라고 얘기했죠? 파일럿라이트가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너 알아?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얘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 왜 한 거예요? 내가 체크를 못했다라는 말을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 체크를 못했는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체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나머지요. A번, B번, 네빗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죠. A번은 미팅을 연기해야 된다. 미팅에 대한 언급 없었습니다. 이런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유형 같은 경우는 앞뒤 문장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돼요. 소재가. B번은 픽스하려고 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안 된다 했었습니다. 체크를 못했다라고 했었고요. 리페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을 살짝 갔더니 50번에 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 너 이거 확인했어?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누구일 것 같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는지 딱 봤더니 25분 봅니다. 자, 봤더니 내가 키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유닛이 방, 가구란 뜻이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가구에 방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stop by도 아셔야 되죠? 들리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들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문제가 심각하다면 내가 repair person을 부를게요. repair person은 뭐예요? 수리공인데 수리공을 불러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적어도 얘는 누가 아니에요? 수리공이 아닌 거고요. 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repair person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키를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길래 너네 집에 가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28번의 내용은 볼 필요 없었고요. 자, 50번의 정답은 C번일 겁니다. A번이랑 데이빗이요. 거주민들이나 뭐 앞으로 될 뭐 임차인이라든지 이렇게 거주민은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걸 확인할 일이 없고요.
B, C 중에 고민해 보셨을 텐데 B번 같은 경우는 아닌 이유의 근거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25분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들이 빌딩 매니저라는 근거가 되어줄 거고요. 그리고 23분, 49번에 해당하는 이야기요.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앞문장이 어디에 나왔었나요? 여기죠. 내가 확인을 못했다.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 이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C번 이렇게 갔습니다. 자, 요 지문 넘어가고요.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문 같은 경우는 서베이입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좀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너는 추천하길 원하니 우리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했더니 yes라고 체크를 했네요. 추천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을 좀 살짝 봤더니 얼마나 만족하냐 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실제로 이 매장을 이용을 하고 나서 그 경험과 서비스가 어땠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요 정도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로 문제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문제부터 보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 지문에서 이 서베이를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 암시라든지 사실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면서 왔다 갔다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A번부터 B까지 어떤 포인트를 하이라이트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일 부분은요, 오랜 사용자인지, 그죠? 다양한 걸 사용해 봤는지 온라인으로, 다음에 C번에 리펀드를 요청해 봤는지, 그리고 데이빗은 주소 변경했는지. 근데 그게 또 최근인지까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분석해 봤을 때 요 부분이요. 자, 이 A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얘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쓴 부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의 멘트가 있는 부분들은 항상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봤더니, 자,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온라인의 매장에 비해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자, 51번의 정답은 B번이죠. 자, 근거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근거는 요 부분이죠. 다른 온라인 매장들에 비해서 너는 이렇지 않다. 너네 회사는 이 말은 다른 온라인 매장을 이용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는 다양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2번으로 넘어가야죠. 요 정도 풀고 나서 그냥 해석하기보다는 52번을 쭉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은 뭐예요? 어떤 걸 좋아하냐 이거야. 자, 이건 보기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지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문으로 올라가서 얘가 좋아하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는 순서가 맞는 거지. 이거는 4개 보기를 읽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올라가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딜리버리의 스피드라든지 배송이 빨랐고 비용도 저렴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정답은 데이빗이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연결. 아, 맞아. 칩이 low fee를 얘는 cheap price, 저렴한 비용이라고 paraphrasing 한 거. 바로바로 안 보이면 이런 것도 연결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자, A번부터 데이빗까지 보기 위해서 구분을 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어떠하냐라기보다는 핵심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냐, 딜에 대한 이야기냐,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냐, 쇼핑에 대한 이야기냐, 어떤 거와 관련된 이야기냐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더 빠르죠. 정확하고. 자, 실제로 제가 풀었던 과정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번에서 55번 지문이에요. 자, 이 지문도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그냥 설명을 듣기보다는 잠깐 동영상을 멈췄다가 내가 이 문제의 근거를 어디로 봤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제가 이 글을 어떻게 접근할 것 같은지도 생각해 보면 좋아요. 결국에 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읽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까가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게 안정적으로 훈련이 됐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간이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급하게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라든지 정리하는 거 없이 영어로 계속 읽기만 한다라든지 이것은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읽는 것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고득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A라는 구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B씨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C에 관련된 C라는 소주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 나는 이미 문단별로 소주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A, B 문단으로 가지 않거든요. 바로 C 문단으로 갈 수 있는 이 힘을 얼마나 길러놨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서 내가 오늘 요 지문은 좀 어려웠다.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쉬운 지문이어도 나한테는 이런 유형이 좀 생소하다. 유형 자체가요. 예를 들면 뭐 청구서일 수도 있고 그게 대화문일 수도 있는데 단어의 난이도와 별개로 나한테 어려운 지문을 전체적으로 해석 연습도 해보시고 문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섹션별로 소주제가 무엇인지 체크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럼 이 각각의 1, 2, 3번 문제에서 1번 문제를 풀려면 여기로 갔어야 됐네. 3번 문제를 풀려면 여기로 갔어야 됐네. 그 방향성을 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한 스킬보다도 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53번에서 55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53번에서 55번은 구인 광고 글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딱 봤더니 히스토릭 런던 투어 여행사다 하면서 가이드를 원하나 봐요. 자, 지금 보면은 도입부에 물음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건 문맥이 같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문장이나 많으면 두 문장 정도 보고 그 뒤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읽어봤을 때 너는 생각합니까? 너 스스로가 뭐라고요? 이 지역의 역사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 가이드 구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용이 파악이 돼서 바로 넘어가지만 한 문장 더 읽어보자면 너는 매력적인 스피커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뒤로 넘어가서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고려해 보세요.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투어의 가이드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고려해 보세요. 자, 다음 문장이요. 우리는요, 가장 오래됐고요. 가장 인기 있는 투어 에이전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얘가 나한테 해석을 해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글을 왜 읽고 있죠? 내용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5명 정도 찾고 있어요. 요 정도 내용 파악하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진짜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내용 파악을 위해서, 흐름 파악을 위해서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나머지 문단은 소주제를 정할 수 있는 정도, 어떤 내용과 관련된 얘기구나, 요 정도는 체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단은 지원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합격자들은 얼마나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중, 그죠? 다음에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요 정도 파악이면 충분해요. 다음에 마지막 문단, 지원하려면 여기에 요 정도. 따라올 만하세요? 자, 혹시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면 조절할 수 있으니까 편한 방향으로 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각 문단의 소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 가이드 모집해요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이해할 만하시죠?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인 거거든요. 간략하게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봐보자면은 보여줘야 되고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요. 통과도 해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되고 너가 뭘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고요. 뭐 되게 화려하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각 문단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과 페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요. 자,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가 지원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하세요? 자, 결론은 제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굳이 옆에다가 적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문제를 봤을 때 어디를 봐야 할지 딱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54번을 봤을 때, 자, 54번에서 얘가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해야 돼? 자, 그럼 저는 몇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갈까요?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가겠죠.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도 두 번째 문단만 볼 거지 나머지 문단을 보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안 읽어 또 왔다 갔다 왔다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오답이 나올 확률도 높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장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혼자서 자습하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간단하게, 심플하게 옆에다가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혼자서 공부할 때 옆에다가 적어 보셔야 시험장에 가서 적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지나왔던 과정인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53번에서 정답은 A번입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 제가 언제 잡았는지 기억하세요? 글을 기억하는 힘이 세다면 지문을 읽고 보기 문제로 돌아왔을 때, 문제로 내려왔을 때 바로 답이 탁탁탁 보여요. 근데 그 홀다는 힘이 약하다면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꼭 비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A번에서 다양한 타입의 투어를 제공한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어디 있었는가? 저보다 빨리 찾아주세요. 어디 있었죠? 요 부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얘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버스랑 보트 투어는 하는데 워킹 투어는 하나요? 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는 다양한 투어를 준비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53번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얘네는 다양한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혹시나 있었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보기에서 만약에 내가 근거를 못 잡았다면 시험장에 갔는데 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기를 보면서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가 실제로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풀어야 돼요. 자, 그럼 B번부터 나머지까지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B번 확장에 대한 이야기인가? C번 비용 더 저렴하냐? 데이빗은 트레인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문장의 해석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본은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해설지에. 혹시 해석이 안 되거나 헷갈리는 단어가 있으면 해설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 54번입니다. 자, 54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해야만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봐야 되죠. 그죠? 제가 이 부분을 보고 풀 거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분 정도의 exam을 치면서 시험을 쳐서 그 도시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히스토리 테스트를 완료해야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몇 번이냐? B번이에요. B번. B번이 좀 오답으로 많이 찍는 번호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B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잖아요. 추천서. 자, 근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건 resume and cover letter. 다른 겁니다. 그죠? 얘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거랑 추천서는 다른 거죠. 자, 다음 55번입니다. 자, 55번에서요. 어떤 것을 제가 포인트로 잡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A번부터 데이비까지요. 제가 생각할 때 A번에서는 유니폼, B번에서는 여름에 더 바빠, C번에서는 더 비용, 그다음에 데이빗은 고위직. 이 정도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읽었었던 내용에서 고를 수 있는 보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왔다 갔다 비교하면 돼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간이나 돈과 관련된 것을 ETS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보겠죠? 시간과 페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문단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봤더니 이 합격자들은요, 요 시간 정도 일할 거고요.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25시간, 30시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내용 파악이고 세부적으로 얘가 몇 시간 일해라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요. 자,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격자들은 이 시간 정도 일주일에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 근무가 추가된대요. 추가 근무가 되는데 그게 언제래요? 여름에요. 여름에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 55번의 정답 B번이겠죠. 암시예요. 암시. 여름에 무엇이 있길래 추가 근무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더 바쁘다라는 내용이 논리상 맞죠. 자,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나머지 C번에서는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뒤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자, 이것도 하나하나 본다라기보다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공휴일일 때 더 시간의 비용을 준다는 거잖아요. 시간에 대한 더 비용을. 근데 C번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 비용을 준다는 거니까 C번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나머지 유니폼이라든지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빈번한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제가 일부 수업에서 155번까지 리뷰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보통 도입부는 필요한 부분인 경우 거의 읽죠. 그죠? 근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읽지 않으면서 강약 조절을 하며 글을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단은 각각의 도입부를 읽으면서 그죠? 첫 번째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또는 첫 번째 단어를 읽으면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며 소주제를 정리하죠. 그랬더니 각각의 문제를 볼 때 어때요? 이 문제의 근거가 어디에 나올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이 해석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낸다면 그 스킬은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글을 읽었을 때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아는 것, 강약 조절을 하며 글을 읽는 것, 그리고 문단의 내용 파악, 소주제 파악이 결국 시간 단축과 정답률을 올리는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부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갈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뒤에 있는 쪽이 훨씬 더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 것 같은지, 그리고 특히나 어디에서 근거를 잡을지를 밑줄을 쳐보셔야 돼요. 결국 특정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는 시험이니까요. 그죠? 근거를 찾는 연습,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paraphrasing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paraphrasing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 지금 보지도 않는다. 이런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기의 근거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2부 수업에서 만나보겠습니다.